족성군화 신수경의 이제 경맥의 유주선을 보면요, 유주선을 보면은 발바닥에 용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발바닥, 예, 요렇게 그려볼까요? 그리면은 새끼발가락 요렇게 있다. 뭐 요게 엄지발가락입니다. 요렇게 갈라져 있죠. 이렇게 여기에 용천이라는 혈이 있습니다. 용천 뭐예요? 샘물이 솟아나는 거, 그죠? 우리 원기라 그럽니다. 원기.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원기, 근원이 되는 기운. 예. 예, 그게 이제 여기서 용천에서 이렇게 나와서 발바닥으로 내려옵니다. 발바닥을 거쳐옵니다. 발바닥을 거쳐서 이 친구가 온 몸이 낙서트가 됐네요. 자, 여기죠. 발바닥. 여기 용천에서 나오죠. 까맣게 나와서 어디로요? 예, 요렇게 내측으로. 예. 여기가 복사뼈인데 요렇게 와서 요 복사뼈를 한 바퀴 돕니다. 돌아서 다리 제일 안쪽으로 가요. 안쪽으로. 예, 안쪽으로 가서 무릎 여기 안쪽 있죠. 요 내측으로 해서 어디로 갑니까? 장단지로 해서 바로 생식기 옆을 통과하죠. 옆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요? 예, 여기 배, 소장, 제일 가까이입니다. 배꼽이 여기 있다면 배꼽 바로 옆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빨간 선 그어놨죠. 예, 여기로 해서 어디로? 요래 가슴으로 가서 가운데로 해서 가슴 바로 흉골을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여기 생식기 옆을 지날 때 요때 여기 바로 밑으로 방광이 지나가죠. 방광이. 그러니까 요 위로 배꼽 바로 밑으로 올라가는 지점에서 한 줄은 콩팥으로 들어가요. 신장, 부신으로 들어갑니다. 신장과 부신으로. 그리고 방광에 연락되고, 예, 그렇게 해서 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를 지나는가 보면은 방광 지나고 그 다음에 배꼽 옆을 타고 바로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소장 지나지요, 대장 지나지요, 또요 위장 지나지요, 그 다음에 심장도 지나지요, 그 다음 폐 지나지요, 간도 지나요. 간도 가로질러서 올라가요. 예.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 쇄골 제일 앞쪽에 여기까지는 경맥선이 있지만 나머지는 속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기어 들어가서 어디로? 혀끝 설하. 예. 설하로 가요. 설하로 요게 들어갑니다. 예. 그러고 더 올라가면 어디로요? 이제 뇌하수체와 연락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지나가는 유주선상에 보면은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예, 이렇게 발바닥에서 여기 발바닥이죠. 발바닥에서 올라와서 여기서 요 내측 복사뼈를 한 바퀴 돌고, 예, 요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금 바로 제일 가까운 쪽으로 가서 다리 내측으로 가서 생식기 바로 옆을 지나서 이렇게 배꼽 타고 올라가죠. 올라가서 요렇게 여기 쇄골 여기까지는
원경맥 줄기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 속으로 입해서 어디로 가요? 갑상선 지나요. 여긴 또 뭐가 있어요? 흉선 있죠, 흉선. 예. 그 다음에 복부에서 보면은 위장 뒤쪽으로 뭐가 있죠? 췌장. 예. 그 다음에 바로 양옆으로 신장, 부신. 그죠? 예. 그러고 내려가서 어디요? 방광. 여자들은 그 밑으로 자궁. 그죠? 남자들은 고환이 있죠. 예. 고환이 있죠. 그래서 이게 성호르몬, 그 다음에 소화기계 호르몬, 그죠? 그 다음에 신경계통에 안정시키는 호르몬, 에너지 내는 호르몬, 모든 호르몬을요, 총지휘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요? 여자들 아기 낳고 나서 모유를 먹일 때 적분비 호르몬까지. 그 다음에 방광에서 소변을 조절하는 항이뇨 호르몬까지. 그 다음에 몸에 체액을 생성시키는 알데스테론, 예, 그까지. 그 다음에 혈압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레닌과 엔지오텐신과 그 다음 뭐예요? 예, 그 혈압을 높이잖아요. 그게 생명 유지 장치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은 알도스테론을 통해서 체액 생성을 다시 또 하는 것. 그러한 모든 예, 그 내분비 계통을 지휘하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공황장애라는 거 있잖아요. 공황장애. 통칭상 공황장애 잃어버립니다. 공황장애 그럽니다. 예. 이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순수하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게 소변을 갖다가 이게 배출, 그러니까 그 생성을, 소변을 만들어내고 피를 걸러주는 작용, 투석 작용이잖아요. 그거는 칼슘과 뭐가, 칼륨, 그죠? 나트륨, 이런 어떤 작동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칼슘이 너무 고갈돼 버리면요. 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쓴다 그러잖아. 신경을 많이 쓰면 어떻게 돼요? 신경 전도가 많이 돼야 되잖아요. 그 신경 전도하는데 이렇게 신경 뉴런 세포와 수초 부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신호가 전달이 돼야 되죠. 예, 그때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된다 그랬죠. 그게 호르몬 작용이잖아요. 물론 그때 도파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지만은 정말 많이 필요한 게 칼슘입니다. 예, 이온이죠. 이온화돼야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때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뼈에 걸 빼다 써요. 예. 이 칼슘과 반대 작용하는 게 뭐예요? 인이죠. 인. 그 인이 많이 들어있는 게 뭐예요? 탄산음료. 탄산음료 많이 먹으면 칼슘 고갈 상태가 오죠. 그럼 뼈에 그 빼다 써야 돼요. 그럼 뭐가 돼요? 골다공증 되죠. 그런데 그렇게 뼈에 거 빼다 쓸 정도 같으면 신경 전달이나 올바르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탄산음료 많이 먹고 나온 자라는 애들이 뭐가 많아요? 과동증, 행동 발달 장애. 이게 뭡니까? 신경 전도가 안 되는 거,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얘들한테 근본적인 게 뭡니까? 답 나오는데도 일단은 어떻게 할 방법이 뭐예요? 이 정신과 약을 먹여야지. 그렇게 가는 거지. 예. 근데 이것도 이거지만은 반대로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은 신경전도를 계속 해야 되니까 칼슘이 엄청나게 필요한 겁니다. 예. 거기다가 뭐예요? 계속 부신 피질에서 호르몬 분비는 해야 되고, 그죠? 부신 기능은 떨어지고, 결국 이제 뭐냐, 공포가 어디에?
뇌에 세팅되어 버려. 여기에서 오는 공황장애도 있습니다. 공포증.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요?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 수고름 심포경이라는 그런 경맥에서 문제가 돼도 오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수소음구나 그 심경, 예, 심화경에서 오면은 또 어떻게 돼요? 광증이 온다 그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위경이 맥히면은요, 위장이 너무 차고 위경이 맥혀서 복뇌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뭐가 분비가 안 돼요?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의 생성에 거의 50%, 95%가 복뇌에서 나온다 그랬죠.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게 안 되니까 신경이 안정되겠습니까? 네. 수양명조 대장근경에서 배수를 옳게 못 해내면 어떻게 돼요? 척수를 싸고 있는 척수액도 족태양한수 방광경이 만들어내는 그 척수액이 탁해지죠. 그러면 호르몬 작동 또 안 일어나지요. 중추신경과 자율신경이 조절이 또 안 되지요. 그러면 정신에 문제 오잖아요. 왜 정신병 그러면 하나로 통일해 버립니까? 원인은 다 따로 있는데 그걸 가려야 돼요. 예, 다 가려야 됩니다. 광성도 미쳐서 날뛰는 병도 심장 군화로 소음 군화로 왔는 건지 상화로 오는 것도 있다 그랬죠. 예, 그것도 구분해야 돼요. 간으로 오는 간성 혼수 상태에서 오는 완전히 그 정신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건 이미 표가 나잖아요. 그건 간병의 말기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듯이 왜 병을 하나로만 놓고 보느냐. 그런데 논문들을 보면은 다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외국에서 이제 발표한 논문들을 보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소화기와 공황장애의 연관성에 관한 고찰 이런 식으로 해서 논문들은 쫙 나와 있어요. 부신 호르몬과 그 다음에 우울증, 공포증과의 관계 이런 식으로 예, 계속 나옵니다. 예. 근데 동양의학은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이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 뭐까지 있어요? 그 경맥에 유기적인 에너지까지가 있잖아요. 다 돼 있잖아요. 그 유기적인 에너지를 정확히 가려내는 방법을 변증이라 그래요. 예, 변증. 어떤 사람이 무슨 자연치유를 하든 뭐를 하든 책을 몇 권 냈다. 그래서 막 저걸 한다. 다 좋은데요. 한 가지만 원인은 아닙니다. 절대. 어쩌면은 책을 못 내서 못 내는 게 아니고 내는 게 두려운 겁니다. 예, 왜 그러냐? 또 지나고 나면은 또 다른 걸 깨우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원인이 뭔지를 변증할 줄도 알아야 돼요. 어느 경맥에 어느 유기적인 기운에 문제가 있어서 온 증상인지. 족수음구나 신수경은요. 왜 여기서 말하는 명문에 생명자가 들어갔냐. 예, 저거는요. 인간다운 삶에 근거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 군화가요. 이 배꼽이 요래 있고 옆에서 이렇게 보자면 배가 이렇게 하복, 여기는 상복, 여기가 하복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 척추뼈가 이렇게 내려가지요. 자, 요 배꼽에서 밑으로 이렇게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음교,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뭐예요? 기해지요. 기해. 그 다음에 기해 밑에 성문, 그 다음 성문 밑에 관원, 관원 밑에 중극, 중극 밑에 곡골이죠. 중극 곡골은 뭐예요? 요거는 방광, 그죠? 관원, 성문, 기해는 주로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이 뒤에 있는 부신입니다. 부신. 신. 예. 신장까지 다 포함해서 신장과 부신. 예. 제가 저번에 초기 때 경락 에너지를 할 때, 자연과 경락할 때 약침요법을 개발한 사람의 얘기를 했죠. 그 사람은 이 밑에를 뭐라고 봤다고요? 여기를 냉지대. 예. 이 아예 밑에는 습지대, 여기는 냉지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게 족소음군화 신수경에 군화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이 척추에 붙은 부분, 여기가 냉성경락이라 그래서 엑스레이 찍으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복진을 해서 꾹 눌러보면 여기가 덩어리 같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걸 이제 옛날 어른들은 적이라는 표현을 했죠. 적.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침을 놔서 어떻게 하냐, 그걸 갖다가 뚫어서 완전히 거기에 자극을 주면은 여기서 약한 부분으로, 그죠? 소화기가 약한다, 심장이 약하다, 간이 약하다 그러면 뭐예요? 마치 전류가 막 흐르듯이 찌릿하게 이렇게 자극이 가는 겁니다. 예. 그 여기는 뭐냐, 원래 소음군화의 뜨거운 에너지가 고르게 퍼져야 되는데 퍼지지 못하고 여기에 냉한 기운 때문에 하나의 응어리처럼 뭉쳐버린 거예요. 예. 그래도 이게 있다면 끝까지 저항을 한다는 뜻이고, 저게 없으면 완전히 여기는 얼음같이 변해버리죠. 그때는 뭐가 돼요? 부신의 열 에너지, 소음군화 에너지는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양반은 이건 냉성경락이다 뭐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이 양반도 못한 것이 뭐냐, 요것과 육기 에너지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럴 수밖에요. 그분은 이걸 갖다가 경락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안 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라도 완전히 정립한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걸 보고 이 지식이 전달이 됐다면은, 이것이 진짜 맞다고 생각한다면은 이것과를 연관시킬 줄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뭐냐, 여기에서 제가 족성구나 신수경을 푸는 방법 중에 하나를 지금 제시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게. 예. 어쨌든 나중에 서론 다 끝나고 강론 갔을 때 제 나름대로의 또 뭔가 그 정리를 할 때 이런 게 나오겠지만은, 예. 한 사람의 이론도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연구돼서 만들어 나온 이론도 결국은요, 맞는 이론들은 다 연결이 돼요. 다. 예. 그런 걸 잘 조화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각자 개인의 역량인 겁니다. 그만큼 노력도 해야 돼. 자, 여기까지 해서 족소음군화 신수경의 육기적인 기운을 설명드렸습니다.